국내 지신밟기 초기 연이자 연구 발표자 이정화입니다. 제가 논제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K-팝, K-코리아 시대, 이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의 전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논제를 준비하면서 전통의 계승이나 전통 발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 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통의 개성이나 발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수론, 동네 지신 밝기, 형성 과정과 특징, 초기 연이자, 현황과 배역, 초기 연이자, 초기 연이자의 공헌과 대헌, 전력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경남청 학교의 주제는 농학이므로 먼저 동네 농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동네 농학은 동네 지역의 오동농학이 대표입니다. 이 오동농학은 도계동, 동네 지역의 수안동, 덕천동, 칠암동, 강민동, 영륜동이며 이 지역에서 춤을 잘 추고 반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줄달리기, 동네 들노름, 동네 지신밟기를 하면서 놀았던 것입니다. 동네 지신밟기는 새해를 맞아 정초에서 상월 15일까지 지신을 밟아서 잡신을 구출하고 1년 동안 가족들이 무병무제하며 태평하기를 바라는 소박한 종교 의례이며 민속놀이였습니다. 동네 들노름과 지신밟기는 각자의 형에 따라 춤도 추고 반주도 하며 적응성이 강한 흥과 신명의 대동놀이였습니다. 연희자들은 동네 들노름과 동네 지신밟기를 넘나들며 장단과 춤 그리고 탈의 제작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양한 연희자들이 있지만 동네 들노름의 최초 연출자는 신요원이며 동네 들노름과 지신밟기 연출 복원의 청제도, 쿠리의 문장원과 김영달, 양국수, 양극로를 이어지며 깽가리는 송재한을 시작으로 문장원, 변동식으로 이어집니다. 잡색의 각시역, 잡녀에게는 양국수, 이 모든 연희의 기록은 정상박과 박진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기 연희자의 삶과 신상에 대한 남아있는 기록의 한계가 있고 또한 수용 들노름처럼 연희자의 세습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연희자를 조사, 연구하는 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법은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동네 민속관에 오랜 기간 활동하신 연희자의 정언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안점은 농학의 전반적인 유래나 명칭, 목적 이런 이러한 조사와 동네 지신밟기의 상담과 풀이, 형식이나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초기 들노름과 지신밟기를 넘나든 연희자들 중 들노름과 지신밟기에 기여한 사람들 그리고 기량이 뛰어난 연희자로 민속예술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몸담은 연희자를 조사 연구하였습니다. 잠시 동네 지신밟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계보장이라고 불리는 부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간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사고로 지정된 동네 지신밟기 음력 정월초에 땀을 다스리는 수령이 지신을 달고 자신과 악기를 물리쳐 한 해 동안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두는 민속놀이입니다. 동네 지신밟기 형성 과정입니다. 동네 야루 보존회에서 편찬한 동네 들노름 체계는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초기에서 도관대와 같은 계통의 민속 가면법으로서 직업적 예능단 대관 대표의 모태로 수영 야구를 본받아서 형성된 가면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진 상원 행사의 하나인 줄달리기와 함께 전성되었고 줄달리기를 하기 위한 기금을 지신밟기 건립을 통해서 그리고 친목 단체인 기영계의 부흥 기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신밟기를 통해 줄달리기와 동네 들로름의 일로름, 발로름으로 이어졌습니다. 1933년 동네 줄달리기가 재현되었으나 그 줄의 항목이 끊어지고 다음 해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들로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35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광복이 되고 동네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자는 의욕을 가진 젊은 야구회를 구성해서 들로름 재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1946년 âm 력 3월 초 3일부터 7일, 16일부터 20일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지신밟기를 통해 그해 3일째 기념 행사로 들로름을 복원했습니다. 동네 지신밟기는 1971년 10월 전북 전주시 공수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민속 경연대회에서 단체 장려상과 문장원이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듬해 1972년 10월에는 충남 대전시 공수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동네 지신밟기가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후 1977년 12월 전국의 지신밟기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동네 지신밟기의 특징입니다. 동네 지신밟기는 풀 위에 사슬이 있으며 개성이 있는 덧배기 춤이 우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반, 4대부와 8대부, 하동, 호수 등 각 배역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다른 지역의 농촌형 지신밟기와 다른 목색으로 보통 산색띠를 두르지만 동네 지신밟기는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 그리고 꽃발을 씁니다. 현재에도 동네 지신밟기의 단독의 공연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들로름 앞에서 먼저 공연하여 동네 들로름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시작인 두산 지신풀이는 하에 돌아 백두산으로부터 금정산 전기까지 우리나라 전체 두산의 마지막 금정산성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각 과정의 지신풀이인 김세원의 각 과장은 세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큰방 성조풀이에는 위기자를 합창하는데 동편과 소편 두 회 너울이가 8번 반복을 합니다. 위기자는 힘껏 발로 밟아 집신을 누르자는 뜻이며 이것은 조금 이따 짧은 동영상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풀이로 끝이 나는데 다른 지역의 주신풀이보다는 더 사설의 소리를 언급이 길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풀이의 소리는 빠르고 경쾌하며 자슴머리 장단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서 목색이나 장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들러룸과 지신발길 연홍 및 연이사입니다. 연이사는 홍보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있는 2007년도의 연도는 2014년도 부산광역시 동네 지신발길 기록화 사업에서 마지막 그 책이 편찬될 때 마지막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신 신채영 선생님의 예능 지정 보유자로 되신 신채영 선생님이 작고한 연도를 2007년으로 보고 여기서 2007년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까 형성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1933년 동네 야루 공연이 재연되고 46년에 두 번의 지신발길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여 3.1운동 기념 공연으로 들러름이 복원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들러름 공연이 연이되고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네 들러름이 지정되게 됩니다. 아까 했던 그와 형성 과정과 반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동네 지신발길의 예능 보유자의 지정 연도와 작고한 연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이는 동네 지신발길 예능 보유자 신채영 선생님의 작고한 연도가 2007년이었습니다. 동네 들러름과 지신발길 예능 보유자 현황과 계획입니다. 각 연이사의 예능 보유자 지정 종목과 지신발길 예능 역할, 들러름의 예능 역할, 그리고 지정 연도를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서 동네 들러름과 지신발길 예능 보유자는 다양한 역할과 동네 들러름과 동네 지신발길을 넘나드는 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지신발길 초기 연이사 연구는 현재 연이사이신 백강정, 정용배, 신지영, 박지영의 도움으로 동네 들러름과 지신발길에서 연출과 고정에 기여한 신우원, 천재동과 장당과 쿠리, 그리고 춤에 뛰어난 연이사로 문장원, 김영달, 양덕수, 변동식을 초기 연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초기 연이사는 동네 들러름과 지신발길에 대한 내용들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은 1969년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회의 연출이나 지휘자로 선임된 이래 동네 들러름의 연출과 그 전승에 힘썼습니다. 1970년 동네 들러름의 연출,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동네 학춤 도중과 재연을 하였습니다. 동네 학춤과 동네 한량춤, 동네 들러름, 동네 뚝배기 춤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문헌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동네 학춤의 유래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연인은 직접 출연하지 않았지만 동네 들러름과 지신발길의 연출과 보증, 행정 등을 맡았으며 초기 사단법인 민속예술협회 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신원 선생님은 초기 동네 들러름의 연출에 기여한 분입니다. 천재동입니다. 천재동의 해고록에 보면 백정강의 글에 의하면 동네 지신발길 연희본을 정리하면서 천재동은 양국수로부터 실현시대에 관한 사전 지식을 미리 알고 주산풀이부터 시작해서 12가장을 한 번에서 내려가시는, 그리고 스케치북에는 예열이나 행렬, 매역들의 움직임 등 많은 것들을 도안표와 오색필로 그렸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지신발길 발굴하고 연출하여 기반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천재동은 1971년 9월 동네 들러름의 가면 제작으로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네 들러름의 연희본을 정립하며 길놀이를 발굴하고 길놀이 행렬도의 도회와 동네 합춤의 무공화 등 동네 민속예술 전승에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특히 말뚝이 탈 재현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30년대 만든 말뚝이 탈을 찾아내 재현하는 데까지 꼬박 10년의 세월을 걸려서 지금의 동네 들러름의 말뚝이 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천재동은 동네 지신발길을 발굴,
연출하고 연희본을 정리하여 동네 지신 밝기의 기반을 체계화한 분입니다. 문자원입니다. 1946년 동네 들러름의 복원에 참가하여 3.1절 기념 동네 들러름 제형 공연에 참가하였습니다. 1967년 12월 동네 들러름의 원양반과 가면 제작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복원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네 합춤, 제4호 동네 지신밟기, 제10호 동네 보무, 동네 14호 동네 한량춤 지정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동네 들러름의 대장을 역임하면서 1997년 2008년까지 부산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을 지키고 동네 민속예술의 전수 교육 및 전승에 노력하였습니다. 문장원은 동네 지신밟기뿐만 아니라 부산민속예술보존회가 복원하는 종목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심려를 기울입니다. 양극수입니다. 1970년 8월 동네 들러름의 할미로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본인 40대에 부산민속예술보존회에 입회하여 듣기 시작하였지만 취미로 놀면서 시작하면서 타고난 재능으로 할미 역을 잘하였을 뿐 아니라 장단과 소리에도 모두 능했습니다. 동네 지신밟기에서는 김영달 후 풀이를 이어서 하기도 했으며 안덕동에서 악을 친 사촌 동생인 양동료가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지신밟기는 동네 지신밟기의 풀이 소리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사설의 뜻도 해석에 능하였다고 합니다. 양덕수는 동네 지신밟기의 김영달 이후 풀이 소리로 풀이 소리에 능했을 뿐 아니라 춤이나 그 다음에 반주, 장단 등에도 능한 연기자였습니다. 김영달입니다. 1974년 부산민속예술보존회에 가입하여 처음에는 동네 들러름의 봉사역을 맡았습니다. 무속 전문 애인으로 동네 들러름의 봉사 역할을 하는 갓을 돌리면서 형을 잇는 역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역할을 모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77년 11월 동네 지신밟기의 풀이로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보면 동네 지신밟기의 사설이 무단히 굿에서 도입되고 다듬어지고 구현되었던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초기 연희자로서 김영달이 풀이 역할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달은 전문 예인 무속인으로서 초기 동네 지신밟기 풀이 소리에 중요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변동식입니다. 1968년에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 가입하여 처음에는 동물 일을 맡아서 하였고 늦게 입회하였기 때문에 1946년의 3.1 기념공연이나 전국민속경연대회 같은 데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네 들러름이나 지신밟기의 악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68년 9월 동네 들러름의 예능 보유자 갱세로 지정되었으며 1977년 동네 지신밟기 예능 보유자 설세로 지정되었습니다. 변동식은 항상 동네 갱가리의 장단, 멋을 단순함에 있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변동식은 동네 들러름과 지신밟기의 갱가리를 치는 악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초기 연희자의 구원과 재현입니다. 일본의 단합으로 1935년 중단된 동네 지신밟기가 1946년 건립을 위한 으로 다시 재현되고 초기 연희자 문장원, 김영달, 양극수 변동식으로 변동식과 연출과 보정을 맡은 신의원, 전재동의 복원으로 전국의 지신밟기 최초로 1977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됩니다.
이러한 동네 지신 밝기가 오늘날의 공연 형식이나 남아 연이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초기 연이자들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지신 밝기의 악은 국거리나 가진머리가 주 장단이며 단순해서 전라도 지역과 같은 장가락은 없지만 장단에 따르는 소리는 메나리 소리며 춤은 흑백이 춤입니다. 이러한 것은 담백하고 단기교가 가미되지 않는 단순미와 여백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 지신 밝기의 멋을 살리며 동네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대동화합의 민속놀이이자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상도 지신밝기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동네 지신밝기의 장단과 소리 그리고 춤이 전통의 복음과 재현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성 그리고 오늘날의 4차 산업에 걸맞는 창조적 발전에 대한 과제 방법론을 위해 동네 지신밝기 예능 보유자와 연이자는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동네 들노름과 지신밟기 초기 연이자는 합춤, 탈 제자까지 두루가 넘나들면서 연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우원과 전재동은 초기 들노름의 연출과 고증으로 윤장원은 부산민속예술협회 종목 발굴과 장단, 소리, 춤 모든 분야에 능하였으며 김영달은 동네 들노름의 봉사와 지신밟기의 풀이에 능하였습니다. 변동식은 동네 들노름과 지신밟기의 갱세역을 맡았으며 양덕수는 동네 들노름의 할미와 지신밟기의 풀이와 촌녀를 연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이자들은 전문 기술을 배워 익힌 기량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예술적 기질과 동네 번번의 출입한 관량들의 생활에서 익힌 기량으로 그들은 키가 큰 호불형으로 장단, 소리, 춤에 모두에 능한 놀이를 좋아하는 한량의 기질을 가졌습니다. 동네 지신밟기 풀이와 들노름에 봉사한 김영달은 부산의 세습 무속인으로 단골판을 가진 전문인이었고 그 외 문장원, 변동식, 양덕수는 생활의 습속을 통한 생활에서 익힌 연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신밟기는 가가호 각 과장을 연이하였지만 지금은 연이 시간의 제한과 더욱 가옥 구조의 변화로 예전의 형식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동네 지신밟기의 전통, 개성 발전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지신밟기의 정체성을 보수할 수 있는 올바른 정성과 발전을 위해 부산민속예술보존회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객석도 불 좀 켜주세요. 글자 좀 보게. 네? 객석도 불 좀 켜주세요. 글자 보게. 석이도 불좀 켜달라고 하시는 거 가능한가요? 특별한 객석.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프로를 맡은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트럼블이 좀 장황했는데요. 사전에 좀 보시고 발표 때 그 굳이 토론으로 진전 안 시키더라도 좀 해소됐으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정도로 토론문의 내용을 다시 발표를 하시면서 지금 발표자의 기본적인 그 전제되는 전에 한 3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네 지신밟기 초기 연이자 연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이때 초기라는 개념은 전통의 지신밟기가 아니라 현행의 지신밟기, 특히 공연화된 지신밟기가 언제 형성되었는가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시기를 어디에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그 공론화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발표자분이 생각하는 그 초기에 좀 굉장히 좀 설명하게 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연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결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종래의 동네 시신 밝기에 우리가 기록화 사업을 하든지 연구를 할 때 관련 문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비했기 때문에 되도록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기술이 되었죠. 기억의 역사의 토대를 두고 동네 지신 밝기가 전통사회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근대로 넘어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기억의 역사에 중요한데 물론 중요한 역사도 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들은 기억의 역사와 혹은 기록된 역사들의 간격들을 사실 최소화하는 데 좀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록의 역사, 당시 특히 일제강점기가 문제인데 일제강점기의 줄달리기 혹은 동네 야리와 관련된 신문 보도 기사,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일본의 그 문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한 문건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에서 1934년에 줄달리기가 재현되었고 동네 야구가 공연되었고 1935년에 중단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주장의 근거가 뭘까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만 논거는 제시한 바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면 당시 신문 자료만 하더라도 줄달리기는 1936년까지 특히 동네 지방의 줄달리기입니다. 동네 지역의 줄달리기와 쌍벽을 이뤘던 부산의 줄달리기도 1936년까지 이어졌다는 신문 보도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정책이라는 것이 금지시킨다고 해서 바로 단절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 1936년도까지 행해지고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상당 기간 허용, 묵인된 상태에서 지진 발기가 되어 왔죠. 그래서 일단 1935년도에 줄달리기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당시 신문 기사 위배되고 1934년도에 동네 지진 발기가 재현됐다고 줄달리기가 재현됐다고 하셨는데 실제 동네 줄달리기는 192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유화 정책을 쓰면서 줄달리기를 대대적으로 허용했죠. 그래서 당시 20년 초반부터 30년 중반까지 보면 매년 동네 줄달리기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보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33년도에 아까 동네 야류가 공연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록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송석화 선생이 1935년도 신문의 기관 기사를 보면 1935년도에 첫 복원된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당시의 신문 기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철없이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실의 상황들을 보도한 이런 기록의 역사가 나왔을 때는 기록의 역사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정리된 문건들 속에 기억의 역사가 충돌할 때는 적어도 기록된 역사를 비판할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근거 혹은 또 발표자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추론 과정, 추정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발표 들으면서 동네 시민발기 초기 연구자일 때 이 초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로 드셨냐면은 동네 야류 연의사와 지신발기 연의사가 넘나드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일제강점기 때 간헐적으로 행해진 동네 지신발기의 연의자들 그게가 연의대수가 추정되는데 그럼 연의사들은 지신발기 연의자 따로 동네 야류 연의사 따로 이렇게 분리되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초기의 동네 지신 발기의 연의가 연의자들로서 넘나들면서 연행적으로 좀 성숙해 갔다 이런 논의가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일제강점기에 보면 동네 지신 발기나 동네 야류나 그다음에 줄달리기가 하나의 패키지로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힘들죠.
각각 단절되면서 그것이 지속되고 단절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주장대로 한다면은 사실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동네 시신발기와 줄다리기와 동네 야루는 상당 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을 가지거나 또 가지지 않거나 그런 어떤 미묘한 변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선적으로 말씀하셔서 조금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종합하면 선생님께서 본 발표회 하신 근거를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면 좀 일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이상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연이자를 연구하면서 동네 들러름이나 동네 지신밟기의 초기 연이자 하면서 이 연이자들 1세대를 생각하면 대체 어디를 잡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1946년 다시 복원이 되면서부터 들러름이 문화재로 만들어지는 결국에 67년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동네 지신밟기가 1977년 부산 강릉시 문화재로 지정되는 그 사이를 연이자를 1세대로 생각하고 초기 연이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4년도 그 일제 탄압이나 광복이 되었을 때 그때의 형평 과정은 초기 연이자를 조사하기 위한 그 앞에 연희 행사 공연들을 제가 살펴본 것인데 보니까 1934년도에 줄달리기가 그러니까 재연되었다. 그러니까 줄달리기도 지금 뭐 부산 줄달리기도 있고 동네 줄달리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이제 30년대 경에는 각 지역마다 다 줄달리기나 동네 뭐 이렇게 지신 밟기 같은 경우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을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지신을 밟고 놀았을 것 같은데 34년도에 동네 줄달리기가 재연되면서 하다가 그 줄의 항목이 끊어지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동네 들르름 책에서 본 건데 줄의 항목이 끊어져서 그해 줄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하기로 하는 그 암암리에 약속을 하고 이제 동네 들러름을 복원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35년경에 그 다음 해에 하기로 한 동네 줄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35년도에 중단이 되고 그 후에 오랜 시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46년도에 이제 복원을 하면서 동네 시신 밟기를 통해서 두 번의 분립과 나무회라는 청년 친목회의 어떤 기금마늘을 통해서 동네 들러름이 복원되고 이렇게 이제 시신 밟기를 통해서 그렇게 동네 들러름을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 시신발 줄달리기와 관련된 또 야류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선생님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사 중에서 비교적인 이제 그 좀 동네 줄달리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걸 하나만 내시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신문 기사 기록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34년의 지금 연배에 주된 근거는 기록화 사업에 서술된 내용이 근거입니까? 동네 들러 동네 동네 민속 예술에서 예술의 내려간 제 동네 들러름의 책이 연령별로 뭐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제가 마침 저도 연이자 연구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제가 말하는 초기 연이자의 1세대를 복원 이후 문화재가 지정되는 그 시기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간이 감사합니다. 말씀.
자,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PPT 내용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아마 발표문에는 118쪽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 앞부분에 이제 지신밟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이제 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뒷부분,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제 동네 지신밟기 발표가 있었는데 2014년에 비교적 늦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에서는 이 지신밟기로 얻은 복식과 돈을 이제 수영 야류의 경비로 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수영 야류의 이제 사전 행사 또는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이제 영남 지역 지신밟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제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본격적인 연구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수영 지신밟기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본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좀 이제 계기가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이제 수영 지신밟기의 유래와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지신밟기가 정확하게 시작된 시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 지신밟기의 연행 자체가 수영 야류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야류계가 주동이 되어서 음력 정월 초 서나흘부터 13일까지 이제 지신밟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지신밟기 폐가 집집마다 순방을 하면서 이 풍물폐가 집에 당도하면 주인이 이제 주가와 전복을 행사하고, 이때 모인 이제 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야류의 경비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수영 지역이 이제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남수리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 지신밟기를 이제 남수리 지신밟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수영 지신밟기는 이제 1870년대 이제 수영 야류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 시기 이전부터 연행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지신밟기의 기본적인 전국적인 분포나 아니면 성격을 보자면은 수영 야류보다는 지신밟기가 먼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 지신밟기는 그래서 이제 야류를 연행하기 위한 이제 경비 조달의 목적으로 넓기도 했지만, 원래는 이제 마을과 이제 각 가정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개별적인 세시 의례로 이제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영 지신밟기는 이제 1935년 이제 일제에서 중단이 되었고, 46년에 이제 한 차례 그 당시 수영 초등학교에서 이제 재현이 됐는데, 1971년에 수영 고적 민속예술 보존협회가 창립이 되고 수영 야류를 전승하면서 수영 지신밟기도 이때부터 해마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무렵에 이제 수영 고적 민속예술 보존협회에서 이 남수리 벽사진경놀이라는 이름으로 놀이를 이제 새롭게 한번 정립해보고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2010년 이후에 보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야류로부터 이제 지신밟기가 독립함으로써 2014년에 수영 지신밟기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22호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제 수영 지신밟기 보존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제 보존 전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수영 지신밟기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과 이제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영 지신밟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문한 집에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풀이와 덕담, 그리고 잡기를 쫓고 지방 곳곳에 자정한 이제 가신을 위로하는 풍물과 놀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이제 뭐 영각, 고적, 세자비 등 이제 악사 30명과 기수나 사대부, 8대부 이런 이제 잡생 21명, 그래서 총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체 당산풀이와 동래물풀이부터 마지막 판놀이와 기수광제까지 4개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발표문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영 지신밟기의 각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마을 신앙과 간의 신앙의 부분과 이제 결합이 하는 지신밟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례를 마을 단위에서부터 가정 단위로 중심에서 이제 주변으로 넓혀가면서
다시 이제 가정 내에서도 이제 중심이 되는 성주로부터 이제 주변 이제 가시도로 이제 확산하면서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다른 영남 지역의 지신밟기와 이제 찾아보기에서는 찾아보기 이제 특징이 기소각제라는 특징적인 과정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사진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기소각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같은 인간 신앙의 제의가 이제 청신, 고신, 송신의 이제 3단계의 기본 구조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 놀이가 끝날 때 난장으로 감화학을 하고 이런 기소각제를 하는 것은 이 참가자들의 신념과 이제 신격, 자정한 신격을 돌려보내는 송신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기신밟기에 1세대로 활동했던 이제 김달봉 선생님이 증언에 따르면은 1935년, 그러니까 이제 복원 이전이죠. 첫 번째 복원 이전에, 제일 이전에 이 수영기신밟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수영기신밟기에는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판놀이도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신밟기 후에 이제 뒤풀이를 하는 것이 의뢰 자리에서 지시를 오히려 화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주안상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마지막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놀고 이런 것도 이제 끌었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수영지신밟기가 이제 놀이이면서도 제일하는 지신밟기의 기본적인 속성을 비교적 강하게 지니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행 현장에서 불리는 의식이 풀이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이제 형태이고 동시에 노래로서의 이름과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설세로 불리는 상세가 앞소리를 맡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이제 뒷소리 풀이 돼서 매기고 받기식으로 연행됩니다. 그래서 사음보에 이제 매기는 앞소리에다가 이제 두 장단에 받는 소리를 두 장단에 이제 악기 연주로 대신하는 형식으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되는데, 이 특히 수영기신밟기에서 성주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신밟기 의식의 한 부분에 해당하면서 풀이의 가장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수영지신밟기가 재현될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명칭 자체도 수영지신밟기가 아니라 수영성주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주풀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주의 본향을 이제 천상으로 잡는 천상계와 그다음에 이제 안동으로 잡는 제비연계로 보통 이제 나누는데, 이 수영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주신이 신격을 받는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서사가 집중되고 후자는 성주신이 집 짓는 과정을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렸네요. 이제 전자는 보통 이 천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주신의 신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이 제비연계 같은 경우에는 집 짓는 과정을 부각하는데, 이 수영지신밟기는 성주신의 내력에 대한 서사는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고 대복들이 집을 짓는 과정을 중심으로 주권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연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설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사설이 이 전승과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이제 사설이 정돈되면서 그 초기 사설보다는 비교적 내용이 또 그대로 지정 과정에서 이제 내용이 삭제되고 단순화된 부분이 좀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2007년에 이제 구술을 낸 자료나 그 이전에 남아 있는 자료와 지금 이제 지정 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정립돼서 실제 사설을 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틀만 몇 개만 남아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희 구조에서 이제 드러났던 이제 본래적인 이제 제의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는 특징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풀이의 핵심어구나 이제 사설의 비밀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시 의뢰로서의 핵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영지신밟기의 가락과 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신밟기 풀이를 할 때 이제 반드시 이제 꽹과리나 북, 장구 등을 연주를 하는데, 이 타악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소리가 잡기를 쫓는 이제 축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풀이와 결합된 연주 역시 의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악기 연주가 제2에서 이제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 과정과도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풀이를 통해서 곡을 부르고 액을 막는 축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악기 연주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지신밟기는 이제 좀 처음에 이제 느린 장단으로 항상 시작을 해서 풀이와 놀이 마당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연주가 격렬해지고 빨라집니다. 화려해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연희로서 일종의 놀이로서의 흉의 보조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악기 연주가 가지는 이제 오신의 기능을 반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영 지신밟기의 가락은 크게 나누면 이제 길새나 잦은 덧배기, 느린 덧배기, 이제 휘몰이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쓰이는데 풀이와 이제 춤에 사용되는 가락인 느린 덧배기는 흔히 이제 붓거리, 그다음에 잦은 덧배기는 이제 자진몰이라고 이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영의 잦은 덧배기는 붓거리도 아니고 자진몰이도 아닌 이 수영만의 박자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이 붓거리나 자진몰이에 비해서 약간씩 조금 느린, 약간 차이가 나는 박자가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특유의 이제 느린 매너리처럼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식임새가 적기 때문에 기교의 다양함이 좀 부족하다거나 다소 단조로운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영 야류가 수영 용청놀이, 자수영 어방놀이 등을 오가면서 이제 악과 물을 무에 이제 뛰어났던 전승자들의 기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투박한 표현은 이제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수영가락이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 특유의 가락을 설명할 때 이제 음박 캥캥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응은 이제 보통 징소리, 그다음에 박은 장구나 북소리, 캥캥은 꽹과리 소리를 이제 나타낸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음박 캥캥의 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징 소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꽹과리가 이제 응에 해당하는 소리를 비워버리는 연주하지 않음으로써 지연과 이제 비움의 미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진과 북 등 다른 악기들의 울림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고 이제 강렬하게 나타나는 이제 꽹과리 소리 사이에서 장구와 북, 징이 넘나들면서 치고 꽹과리가 그 사이를 타고 이제 흐르듯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영 특유의 이제 춤 사이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수영가락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 꽹과리 줄을 일부러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에가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꽹과리를 잡는 짧게 줄을 이제 잡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수영에서 일부러 줄을 이제 길게 늘어잡아가지고 이 소리를 이제 울림을 커지게 하고 소리가 좀 길고 부드럽게 나도록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꽹과리 이제 연주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기가 손의 간섭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면은 울림이 커지고 소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제 다음 소리로 넘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수영의 춤과도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꽹과리 연주에서 이제 채로 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울림파를 막는 이제 접지인데 이 수영 꽹과리 가락의 특징은 이 접지의 속도와 시간의 외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 이제 수영 가락에서는 빠른 속도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여유를 두고 이제 박을 다 먹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빨리 하기보다는 천천히 조금 여유 있게 부드럽게 자중한 울림을 갖다가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사들과 잡색들의 춤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가면극에서 이제 군무를 추게 되면은 마당과 마당 사이를 이제 분할하고 동시에 극적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제 구실을 합니다. 이제 수영 지신밟기에서도 역시 각 마당 4개 마당 사이에 이제 마당 밟기에서 덧배기 춥니다. 북춤, 그다음에 북춤 등의 군무를 춥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차이도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북춤이나 북춤 같은 경우에는 야류에 비해서 이제 동적인 느낌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활기참을 강조하기 때문에 속도와 리듬에서도 이제 일반 야류하고는 속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의 차이가 있고, 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덧배기 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덧배기 춤은 원래 이제 수영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제 일상 세식 이식이나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편적인 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덧배기 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제 존재하는 것은 아마 이제 모두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의 다양성은 이제 아무래도 이 연희 맥락에 따라서 이 덧배기 춤의 이용에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석화 선생님이 이제 지신밟기에서 주어지는 이 덧배기 춤을 경상도라도 남부 지방에서 주로 추어온 지신 진앙무용의 일장으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 지신밟기의 덧배기 춤 같은 경우에도 수영 지신밟기의 덧배기 춤 같은 경우에도 연희의 흥치나 이제 연희의 흥치 외에도 악과 부가 결합함으로써 아무래도 또 큰 타악기 소리와 함께 지신을 몰아내고 여러 사람이 함께 뛰면서 춤을 추어서 지신을 밟아주는 춥기의 의미도 이제 같이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수영지 신발기를 전승해온 이제 명인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수영지 신발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전승의 중심이 되는 게 이 설세라고 불리는 상세, 풀이와 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설세의 전승 계보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영지 신발기의 이제 1세대로 잡는 분이 이제 조덕주 선생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덕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영 야루의 이제 말뚝이춤의 명인 이제 조덕주 선생님의 이제 경남으로 태어났고, 이 수영 야루의 가면 제작자, 예능 보유자로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7살 때부터 이제 부친의 기회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가면 제작에 맥을 이었고, 이제 악기와 춤에도 뛰어나서 10대의 꽹과리를 이제 연마하고 20대에는 이제 야류의 달인이 됐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인터뷰에 내용을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기회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뛰어났고, 이 야류에서는 타일 제작 예능 보유자로 이름이 높았지만 지신발기의 1세대 인물로 이제 수영기 신발기를 재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수영기 신발기가 1946년에 재현이 될 때까지만 해도 이 수영기 신발기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주변에서 이제 기회로 이름이 높았던 이제 주로 한량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덕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손재주도 좋고 해서 야류 가면 외에도 옷이나 모자, 자신이 걸친 거를 전부 스스로 모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도 이제 조한량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6년에 이제 수영초등학교에서 지신발기가 이제 재현될 때, 이때 이제 주체가 됐던 게 수영 상포계인데, 이 조덕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포계 회장으로서 꽹과리나 장구, 성주 풀이의 소리에도 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지신발기를 연습할 때 매일 이 상포 교원들이 이제 조덕준 선생님이 집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신발기를 재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제 1세대의 설세자로서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 수영기 지신발기의 특성을 그대에 보존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세대의 이제 윤수만 선생님입니다. 윤수만 선생님은 이제 수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수영 야류와 지신발기의 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윤수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수영 지신발기보다는 수영 야류의 이제 꽹과리 예능 보유자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 야류뿐만 아니고 수영 지신발기에서도 이제 조덕준 선생님 이후에 이제 2세대 설세자리를 맡았고, 이제 1963년에 이제 수영 야류 복원 작업이 시작되고 71년에 수영 야류가 국가무형문화재 43호로 지정이 되자 이 야류의 예능 보유자가 됩니다. 꽹과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에서는 이제 이 종세자리를 했고, 이 2세대에서는 도태일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설세자리를 맡아가지고 풀이는 물론 수영 꽹과리 가량의 이제 달인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수만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꽹과리를 배운 것은 이제 수영 야류가 재현될 때 쇠를 쳤던 이제 1세대 안명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뛰어난 꽹과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수영 지역의 꽹과리에서는 그분한테 이제 쇠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윤수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목청이 이제 탁성이라서 이제 풀이를 할 때도 식임새가 적고 평탄한 소리를 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꽹과리에 있어서도 이제 화려한 기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견 본다면 정가락이 조금 단순하고 투박하다라고 아까 이제 언급됐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꽹과리를 채가 아닌 이제 작대기로 치는 감각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윤수만 선생님이 꽹과리를 연주하면은 꽹과리 소리가 이제 공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쾅쾅 울리는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화려하지 않고 조금 투박한 이런 채장단이 이 수영 지신발기를 가지는 이제 수영의 전통적인 이제 가락의 특징과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영 야구의 수양반 이제 보유자였던 테로스 선생님의 이제 평에 따르면은 이제 윤수만 씨의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면은 춤을 잘 출 수 있고 이제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깽과리로 이제 보통 깽과리하고는 가락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영 특히 야류의 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딱 어울리는 가락이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수만 선생님이 스스로 이제 수영 가락의 특징에 대해서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특징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느리다. 이게 다른 지역의 가락과 비교해서 굉장히 느리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느려서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질 지경이고 이게 아무래도 북반에 가면 이제 춤을 추는 이제 노인들의 기력 구성에서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 가락의 기본적인 특징은 속도감 자체가 이제 조금 느린 면이 있다라고 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영의 가락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야류가 이제 먼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악과 춤이 하나라는 이제 이 강우악 일체로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영 특유의 이런 전통적인 가락을 이제 깊이 이해했던 이 전통파 명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야류와 지신밟기를 오가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수영 지신밟기 설세를 일러내서 오늘날 수영 지신밟기의 기틀을 만든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2세대의 이제 도텔스님입니다. 이 도텔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생이 원래는 이제 수영이 아니라 기장입니다. 그래서 기장군 이제 정관면 월평리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17세 때 이제 수영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망미동으로 당시 이주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주 시기나 그다음에 이제 출생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씩 자료마다 이제 기록이 다르긴 한데, 이 도철 스님이 직접 구술했던 자료를 보면은 이제 17세에 정관면 월평리라고 이제 분명히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를 한다면 수영에 온 다음에는 망미동에서 농사를 잡고 70년대 후반에 이제 서울에서 잠시 직장을 다니기도 했지만 이 보존회 요청에 따라서 이제 다시 부산에 내려서 수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71년에 수영 야류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자 야류 보존회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역시 이제 1세대 제자이었던 안명용 씨에게 이제 깽과리를 배우고 2세대의 윤수만 스님에게 또 이제 깽과리의 요리를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이제 수영 농청돌이 보자로 먼저 이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윤수만 스님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자 설세를 이어받아가지고 수영 지신밟기는 물론 야류, 자수영 어방돌이, 농청돌이 등 수영 민속의 예능을 모두 보강해서 상세와 소리를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수영의 민속 예능의 전반적인 전부 보강해서 동통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깽과리 가락이 이제 매우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구에 뛰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지금 이제 자수영 어방돌이 이제 무의자인 이제 김태롱 선생님의 이제 이게 장구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윤수만 선생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이제 수영 가락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래 저기 보면 이제 제가 다운배치 부분과 같이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텔 선생님이 수영 가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지신밟기는 아니지만 이제 수영 등로름의 이제 목걸이 장단을 이야기했는데, 이 음악 캠핑으로 제맛이 난다라고 하면서 느린 장단이지만 동네 목걸이 장단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은 장단인데 기본적인 장단의 그 맛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섞이고 따라가는 장단이 이제 쉽게 배워지지 않는 장단이고,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단이고, 이 장가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목걸이 장단이기 때문에 이 보통 일반적으로 농악세나 사물세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또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이런 가락을 익히는데 그 손동작이라는 걸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이 지신밟기가 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밟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풀이 소리의 가락과 이제 한바닥 볼 때의 가락은 속도도 다르고 신나야 한다면서 이제 풀이와 놀이의 구분을 이제 강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윤수만 선생님하고 달리 목청이 높고 맑고 그다음에 좀 멀리까지 울리는 소리를 지니기 때문에 지니고, 또 이제 소리에 따라서 이제 윤수만 선생님은 거의 식임사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적절한 식임사도 사용을 하게 돼서 이 같은 수영의 맛을 내지만 이제 소리에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훨씬 더 섬세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수영 지신밟기의 정통적인 가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자신만의 색깔을 이제 발전을 시켰고,
특히 수영 지신밟기가 지금 이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영 지신밟기의 이제 가락고나 그다음에 이 사설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 당시 도태일 선생님이 남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들입니다. 마지막 매질말입니다.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통적인 이제 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토착적인 제의적 습성이 다른 지역보다 살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수영 지신밟기 보존회가 소속된 수영 고적 민속보존협회 소속 전승자들이 이 1, 2세대 특히 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덕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윤수만 호텔 선생님도 이 서로 영역을 못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수영 지신밟기가 다른 이 수영의 예능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독자성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가 사실 가장 좀 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수영 지신밟기의 형성과 이 전승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수영 지신밟기의 연희 담당층과 수영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조금 함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남 지역 대부분의 마을마다 이제 자연적으로 돌아왔던 마을 단위의 제식 내일자 놀이였는데, 그 수영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면극은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금을 필요로 하고 또 기능의 특출나게 뛰어난 인물들이 다수 필요했기 때문에 마을 단위, 자연 마을 단위의 이제 놀이라기보다는 읍지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은 기록에 이제 그 당시 구술의 기록에도 보면은 수영성 주의에 여러 마을에서도 기회로 이름난 인물이라야 수영야구에 참여했다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술 기록에 보면은 실제로 도태일스님 같은 경우에도 기장에서 망미동으로 이주를 했을 때 망미동에서 또 지신밟기를 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지신밟기가 있었고 이름난 상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세가 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영야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수영야구를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1세대 이제 조덕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김달봉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름난 한량이라야지 수영야구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류의 선행 과정이자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보건 과정에서 이제 이 야류의 선행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분으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야류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대로 수영 지신밟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일반적인 지신밟기의 이제 연기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지신밟기의 2세대이자 이제 이 보유자였던 도태일 스님이 이제 야류나 자수영 어방놀이, 농청놀이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이 상세를 했던 점에서 보듯이 야류와 수영 지신밟기의 가락과 춤이 사실은 크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각 놀이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다 이제 장면마다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근저에 깔려있는 수영의 맥과 색깔은 어느 정도 좀 동일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게 이제 수영 지신밟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을 해본다면은 비교적 이제 수영 지신밟기가 후대에 이제 비교적 늦게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 척층된 수영 민속 예술의 정수를 더욱 이제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수영 지신밟기가 정립할 수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지신밟기의 명기인들과 예술활동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이제 토론문이 있습니다. 토론문 일부를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수영 지신밟기의 유래와 역사, 수영 지신밟기의 구성과 특징, 수영 지신밟기의 명인들에 대해서 소술을 하였습니다. 소술 근거는 문헌조사와 현장 면접 조사였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영인들의 예술 세계를 살펴보고 수용 지신발기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이런 점과 함께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부분도 살펴본다고 보겠습니다. 목적했던 부분이 발표 내용 들어보셨겠지만 잘 드러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15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당 발표문이 밝힌 연구 목적과 목차 그리고 실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수용 지신발기의 전체적인 개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주제에 의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깊이 있는 연구에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진발기가 벽사 의뢰로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인간을 오락하는 중요한 휴식의 예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나왔듯이 발표하실 때는 지진발기가 청신, 오신, 송신 그 신을 청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보내는 과정에 그 얘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구조는 한국 민속 신앙의 일반적인 구조이기도 한데 보통 그 구조 안에는 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민속 신앙의 주체는 인간이 사람이죠. 그래서 오인 내지는 오민 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례나 신앙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구조 안에 위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인간이 거기 주체가 되고 있는 민속 신앙이나 민속 의례 내용을 구조를 다시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내용이 많은데 신이 주체가 되는 내용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즐거워하는 부분을 좀 넣는 해석으로 변화할 생각은 없는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실 때는 그 내용을 강조하진 않으셨는데 발표문 그 원문에 보면 수용 지신 밝기가 수용 야류 보통 수용 야류의 부속로 수용 지신 밝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발표자에서 스승들도 그렇게 하셔서 그걸 넘어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수용 지신 밝기가 또 먼저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용 지신 밝기가 수용 야류를 흡수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야류가 수용에 전해진 것이 무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말을 중심으로 형식화나 문화재 지정은 나중에 됐다 하더라도 수용 야류는 수용 지신발기의 구성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발표문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또 PPT에서는 그냥 두 번째 위원장은 지나갔습니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용 야류는 수용 지신발기의 구성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문에는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세 번째 질문은 조사하시면서 여러 군데 많이 조사하셨는데 그 실제 행해진 지신발기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행해진 지역에 대한 조사, 뭐 수용 몇 동에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그런 증거는 찾을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거 좀 있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 이제 조금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아무래도 지신밟기가 이제 세시 의례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놀이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수영 지신밟기가 이제 다른 지신밟기와의 차별성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기소학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의적인 면이 이제 조금 중심이 돼서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이제 보텔 선생님이 풀이와 놀이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분명히 이제 지신밟기도 이제 사람이 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수영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김달봉 선생님의 증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수각제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은 수영 지신밟기를 할 때 보면 기수각제를 포목으로 천으로 된 이제 기에다가 종이로 된 기를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기수각제를 그걸 떼서 이렇게 수확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이 수영 지신밟기가 재현될 당시 1946년까지만 해도 아예 처음부터 종이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기 자체를 갖다 태워 없애는 것으로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아무래도 그 야류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제 탈수각제가 있는데 그것과도 아마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제의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에 하신 부분이 이제 지신밟기를 야류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야류, 지신밟기와 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와 비슷한 언급을 한 부분이 아무래도 134쪽에 여기 첫 번째다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개별적 세시의례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신밟기, 야류가 지신밟기의 구성물이다라고 하기까지는 이제 조금 더 논의가 이제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개별적인 의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언급에서도 보면은 델스님의 망미동에는 이미 지신밟기가 있었고 인근에는 지신밟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 수영에서 하는 지신밟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지신밟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류와 연결을 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이 연의적인 측면을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 지신밟기를 했던 그 기억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이 조사가 이제 좀 추가로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를 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조사가 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면 조사가 힘들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실제 이 당시에 이제 46년에 이제 이 복원이 되기 전에, 재현이 되기 전에 실제로 놀았던 지신밟기에 대한 이제 기록을 증언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제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분도 사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제가 보면은 이제 이 글에 이제 보면 대담 기록이 있는데, 이 대담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2010년이나 2007년이나 이럴 때 이제 기록에 남겨둔 그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술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그게 뭐 4대 보증에만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여러 집에 들어가고 이제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가기 전에, 이전에 먼저 어떤 집을 갈 것인지 정했다. 대부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가기로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제 자세한 실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보완이 분명히 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입니다.